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터리 관련 컨텐츠를 분석하는 이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격 투시, 예언, 예지, 점술, 사이코메트리, 아니면 점성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단어를 들어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초능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미국에선 대부분 초능력자를 사이킥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초능력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미스터리는 바로 초능력입니다. 사실 누구나 갖고 싶은 능력입니다. 바로 이 초능력이죠.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장 갖고 싶으실까요? 무언가 물체를 이동시키는 염력 같은 것, 혹은 하늘을 나는 능력, 아니면 먼 곳을 한 번에 가는 능력, 여러 가지를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신 그 모든 이야기들 결론은 똑같지 않습니까? 포기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난 안 돼. 가질 수 없는 능력. 나와는 다른 능력이고 그래서 뭔가 영역 밖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죠. 해서 우리에게 초능력은 내가 갖지 못하는 남이 갖고 있는,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초능력을 그 누구든 연습하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리모트 뷰잉이라고 부르는데 투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는 투시 능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리모트 뷰잉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원격 투시라는 것 자체, 근데 이건 대부분 신체 같은 거죠. 뭔가 손을 대고서 그 안에 뭐가 있다, 아니면 뭔가 만져보면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라면 리모트 뷰잉이라는 건 오로지 정신입니다. 머리에 있는 집중으로 굉장히 먼 거리, 그 먼 거리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마다 느끼는 게 다를 텐데 당장 옆에 있는 물건, 옆방에 있는 물건, 다른 집에 있는 물건, 혹은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 그 우주에 있는 어떤 행성이 있는 것까지 이런 걸 보는 매우 특이한 초능력입니다. 해서 누군가는 이 리모트 뷰잉은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능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직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깝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초능력 연구가였던 러셀 타그와 포드프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주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 비슷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주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데이터의 하나의 도서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미 우주 데이터로서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리모트 뷰잉을 시작해서 그 안을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있으니 말이죠. 해서 심리적인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하며 직접 실험을 했는데 전혀 이런 능력이 없는 군인 5명에게 리모트 뷰잉을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리모트 뷰잉 학습 결과 이런 능력이 없는 일반인도 성공을 했다라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 리모트 뷰잉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이 리모트 뷰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첫 번째 섹션, 이 리모트 뷰잉은 CIA가 인정을 했습니다. 자, 콜로라도에 한 유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걸 보는 능력자인데 자신이 멀리 본 거를 직접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고 원하는 장소에 있는 물건까지 투시가 가능하며 집이라고 따지면 건물의 구조, 가구, 배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알아냅니다. 신체의 감각을 쓰지 않고요. 그냥 정신만 잠깐 집중하고 나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남자가 존재했지요. 바로 그 이름 인고수환입니다.
이걸 미국 CIA가 이 사람을 알아본 거지요. 즉 정보전에 그를 적합하다, 이 사람을 써야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에 있었던 미국이 원격 투시 자체가 소련이 정보전이었던 1972년에 이걸 먼저 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알게 됩니다. 아, 구소련 KGB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스파이를 보냈다 해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도 개발을 시켜서 이 사람을 역으로 또 추적하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스파이를 찾아야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해서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남자, 미국 제1의 초심리학 연구소 스탠포드 연구소에 자금을 주고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연구를 CIA가 맡겼던 거죠. 근데 처음에 이들도 사람을 썼던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초심리 연구자다 보니 말이죠. 그래서 뭔가 관찰과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된 겁니다. 돈은 받았고 결과는 내야 되고 첩보전은 시작해야 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자라고 나왔고 그 사람으로 찾은 게 바로 인고수환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습니다. CIA 입장에서는 학자들을 시켰고 학자들은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사람을 찾자라고 했고 결국 나타난 이 사람은 CIA도 필요했으며 여기에 있는 심리학자도 똑같이 원했던 사람인 겁니다. 해서 비밀리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죠. CIA 비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외부에 공개가 된 바로 암호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1972년부터 1996년까지 중심으로 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밀 프로젝트였는데요. 스타게이트, 바로 초능력 부대를 얘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텔레파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인고수환을 중심적으로 더 개발을 해내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가르친 뒤에 많은 첩보전을 발휘했고 약 25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라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비밀 프로젝트였다는 얘기죠. 리모트 뷰잉을 분석했고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인고수환을 중심으로 교육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팅을 했던 건데 야, 저 건물 너머에 있는 사람 뭐 하는지 맞춰봐 라는 이야기에 인고수환이 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겁니다. 테니스를 치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치고 있다. 근데 정말 그 건너편 너머에 인고수환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실제 이런 모습으로 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놀랬던 거죠. 아, 이거 어떻게 알지? 그리고 연구를 계속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다음의 얘기도 충격적인 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보고서인데요. 뭘 그린 것 같습니까? 무언가 행성 같다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1973년 CIA와 과학자가 함께 방문을 해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고수환의 리모트 뷰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성에 나선형의 고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띠가 존재한다. 토성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참가했던 과학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목성엔 그런 거 없어요. 밝혀진 것도 아니고 라고 얘기했죠. 목성엔 고리가 없다는 걸 이미 나사는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짓말이네 라고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고 CIA 자체도 에이 뻥치네 라고 생각을 했죠. 헌데 시간이 4년이 지납니다. 1977년 보이저 우주탐사선이 확인해본 결과 목성에 고리가 확인됩니다. 목성에 고리가 존재했죠. 즉 목성에도 고리가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얘기한 건 1973년 인고수환입니다. 과학적인 발견보다 먼저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CIA와 그리고 희대의 사건도 도모합니다. 바로 카다피의 거처를 확인했던 거죠. 1987년이었는데 그 이후 포격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 냉전 상대였던 구소련 KGB에 있는 모든 스파이를 색출해냈고 세계 각국의 기밀을 입수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네 번째, 국방정보국, FBI, 마약관리국과 함께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좀 강한 사건들, 이런 것들의 범인 체포에 협조해서 함께 도움을 주게 됩니다. 범인도 잡았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예지 능력입니다.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무너지기 22개월 전에 예측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22개월 뒤에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죠. 이렇게 인고수와는 이 안에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근데 맹활약을 했지만 스타게이트 비밀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초능력 부대가 존재한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졌지요. CIA의 공식적인 입장은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이제 중단하겠다, 즉 해체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세계 각국에 너무 비난 여론이 강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스타게이트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밀 해제 그 이후부터는 원격 투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학회라는 게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유체 이탈입니다. 인고수와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이탈시켜서 그걸 가지고 목성을 갔다 오는 능력,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죠. 실제 인고수환도 이 유체 이탈과 관련되어 있는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숨겨놓은 미국 국기를 찾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것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고수환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는 좀 놀라운 면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초능력이란 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도 된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게이트도 존재하며 그리고 CIA도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실일까요? 정말 사실일 수 있죠. 인간의 능력이라는 걸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우리도 알고 있지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용한다면 인간의 뇌는 몇 %밖에 쓰지 않는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감, 뭐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만나는 애인이 오늘 뭔가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직감이라는 게 오지요. 과거 우리 권일원 교수님이 프로파일링과 관련돼서도 권일원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권일원 교수님의 부인분이 더 뛰어난 프로파일러 같다. 즉 직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인고수환에 대한 이야기, 정말 신빙성이 있을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인간의 직감, 이런 걸 부정하고 리모트 뷰잉 학회를 부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고수환이 갖고 있다는 그 능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회의론자들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 초능력 부대, 마치 엑스맨이나 뭔가 어벤져스 멤버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했다면 정말 난리가 날 일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외부에 공개됐을 때 외신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찾아봐도요, 외국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미국 내에서만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출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원격 투시 첫 버전을 위해 만든 그런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 양성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정말 단순하게 뭐였냐면, 야, 구소련이 초능력자를 만들고 있다고? 야, 우리도 연구해보자. 이 얘기였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초능력 현상 가지고 우리의 비밀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테스트해보자.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의 취지로 만든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해서 사람을 양성했다는 게 아니라
확인을 위해 했던 프로젝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일단 중심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죠. 그럼 둘. 야, 그런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그럼 왜 해체된 거야? 아니, 비밀 초능력자들 자꾸 만들어내서 세계의 첩보전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비밀 정보들을 아니까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외국의 비난 여론을 받은 적 없습니다. 이게 무슨 비난 여론이냐면 자국의 비난 여론입니다. 즉 미국 내였죠. 왜냐면 국민의 세금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막대한 예산을 썼다는 게 첫 번째 비난 대상이었습니다. 중심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초심리학자였던 아까 보여드린 헤럴드 바소프 박사와 러셀 타그에게 이걸 이제 시켰던 것, 확인을 지시했던 것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 실험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며 과학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실험에 참가했던 연구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주목받고 교수님들한테 더 잘 보이고 교수님들이 자기를 더 불러주고 좀 그런 마음 때문에 미리 투시할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서가 유출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즉 프로젝트 안에 들어왔던 문서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난을 받았죠. 셋, 1971년 인고스완이 리모트 뷰잉인 거에 대한 열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편의 논문을 발표해서 관심, 즉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다시 CIA가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그냥 수편의 논문을 자꾸 발표하다 보니까 야, 이 사람 한번 테스트 해볼까? 라는 생각에 이 사람을 인고스완을 만나게 됐던 건데 여기서 비난 여론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왜냐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연구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와도 된다라며 1972년에 인고스완에게 5만 달러의 연구 자금을 CIA가 지원합니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난리가 났죠. 비난 여론이 커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난 여론이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1995년 CIA로 이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원래 CIA 소관은 아니었다는 거죠. CIA로 이전되며 프로젝트를 중지했는데 CIA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리모트 뷰잉의 투시 정확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2명이었던 리모트 뷰어 중에 최종적으로는 3명만 남게 되는데 이 3명 중에 1명은 타로 카드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난리가 나죠. 자, 결론을 얘기를 하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확인을 위한 작업. 근데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5만 달러의 예산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이 20% 미만이다. 난리가 나죠. 외부에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자국 내에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비밀리에 예산을 국방부에서 예산을 그런 확실하지도 않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끔 인터넷에 보게 되는 내가 무슨 예지 능력이 있어 라는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던져줬다라고 하고 나중에 밝혀지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게 바로 이거에 대한 진실인 겁니다. 그럼 일단 근데 여기까지 됐을 때 인고스완이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냥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거잖아.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정립을 먼저 해놓은 겁니다. 이건 어쨌든 팩트니까 우리가 여기를 부정할 수는 없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고스완에 대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인고스완이 특이한 건 사실이거든요. 자, 인고스완이 한 얘기 중에 진실 하나, 제일 신기하셨던 게 혹시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목성에 띄는 거 어떻게 알았어?가 제일 신기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알려진 것과 실제가 다릅니다. 외부에 알려진 건 CIA가 과학자를 데리고 와서 인고스완을 테스트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이걸 제시한 사람은 인고스완입니다. 인고스완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탠퍼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
우주 탐사 한번 해보자. 목성 한번 해보자 라고 먼저 제안합니다. 근데 타르그와 그리고 푸더프가 반대합니다. 왜냐면 검증이 안 되죠. 야, 네가 얘기한 것까지 좋은데 과학기술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너가 리모트 뷰잉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모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야, 네가 갑자기 우주를 보고서 뭐 목성에 뭐가 있네, 토성에 뭐가 있네, 증명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일단 해보자. 뭐 보고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고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보자. 1973년 4월 27일 약 30분간 인고수와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목성을 봤다라고 합니다. 약 3분 30초간 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목성에 띠가 있다. 그리고 4년 뒤에 밝혀졌으니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인고스완의 원문이 이상합니다. 인고스완이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 인고스완이 발표한 겁니다.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목성의 대기와 표면의 물리적인 특징을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총 61건을 얘기합니다. 65건. 65건을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대기에 자기가 거기 갔다고 합니다. 저 이제 목성으로 들어갑니다. 대기에 구름과 토성의 고리를 닮은 게 보입니다. 그런 결정의 띠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맞춘 것 같습니까? 틀렸습니다. 대기에 구름과 토성의 고리를 닮을 가능성 있는 띠가 있다. 틀렸습니다. 행성 대기권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기라는 말은 슬쩍 빼고 띠를 맞췄단 얘기만 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또 맞는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확률적인 문제인데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봤는데 얼음 결정체 같은 게 보여요. 네, 있었습니다. 나중에 갈릴레오 우주선이 체크를 해본 결과 거기에서는 암모니아 얼음 결정이 보이긴 했는데 모든 행성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1973년 실험보다 나중에 나왔던 얘기들에서 무언가 빠지기 시작했던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좀 무섭습니다. 자, 했던 얘기 다른 얘기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갔다. 기분이 정말 좋다. 가스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다. 오른쪽 어딘가에 엄청난 산맥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어딘가 액체가 목성 얘기하는 겁니다. 액체가 느껴진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즉 65건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웬만큼 알려져 있는 행성들이 가진 특징을 다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걸렸죠. 띠 얘기.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헌데요.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보였던 러셀 타그가 썼던 책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인고스완의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자기도 거기에 앉아서 인고스완이 목성에 대한 얘기라는 걸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처음에는 3페이지, 4페이지 분량의 데이터 65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300페이지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4페이지가 300페이지로 나왔다는 얘기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계속 붙였다는 얘기인데 뜬구름 잡는 얘기에 살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다는 얘기. 마치 누군가의 예언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설 딱 들었을 때는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이 상황에 맞추면 맞는 것 같고 저 상황에 맞추면 맞는 것 같고 이 느낌인 겁니다. 그리고 인고스완은 또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자기는 수성도 봤다고 합니다. 수성 데이터는 꽤 있었거든요. 수성과 목성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 알려진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띠를 맞췄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한 것 중에 하나 65분의 1 확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초자연적인 형사적인 역할을 했었다. 기억나시죠?
1972년부터 1979년 맞습니다. 범죄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범인을 잡는 역할을 실제로 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총 25건의 강력사건에 투입이 됐는데요. 그 중에 3건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계신 형사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순수한 허풍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25분의 3의 확률입니다. 즉, 못 맞췄다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3건은 어떻게 맞췄니? 라는 얘기요. 여러분도 추리력이라는 걸 갖고 계시죠. 사건 정보에 대한 이야기. 그냥 그 상황 중에 몇 가지를 맞췄을 뿐입니다. 5번째, 유체 이탈. 인고수와는 유체 이탈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972년 미국 심리학회 ASPR에서는 인고수완에 대한 유체 이탈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기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어떻게 했냐면 인고수완을 깜깜한 방에 가리고 머리에 띠를 한 채 그냥 둡니다. 그리고 위에 무슨 물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리모트 뷰잉, 즉 자기가 유체 이탈에서 통해서 올라가서 맞춰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몇 피트 위에 물체가 놓여있느냐라는 질문에 인고수완이 14피트 높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피트였습니다. 무려 7배나 높게 얘기를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심리학 연구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아닐 가능성 높다. 우리가 뭔가 물체를 위에 달아놨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실험을 당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관점에선 멀리 있게 멀리 놨다. 멀리 놔야 보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놓자. 즉 심리학 연구에는 정말 사람의 심리로 역으로 친 거죠. 그래서 2피트에 놓은 겁니다. 근데 14피트라고 얘기를 했지요. 평가를 해봤더니 다 다르게 나옵니다. 오를 확률에 대해서 미국 심리학 연구에는 4만 분의 1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4만 번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맞는다라는 얘기지요. 다음 6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엄청난 사람이 또 하나 들어왔던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진 띄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유리 겔라입니다. 유리 겔라도 처음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고 시작될 때 인고수완과 그리고 유리 겔라가 같이 들어갑니다. 즉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러셀 타그가 둘을 평가합니다. 엄청난 기술력이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놀라운데? 뛰어난데? 라는 얘기였죠. 근데 문제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따지는 사람들은 뭔 개소리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거 장난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욕을 먹었는지 느낌이 오시죠? 1983년 당시의 마술사 밀버른 크리스토퍼가 이 결과를 보고 혀를 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고수완은 가장 영악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실 것 같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고수완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대부분 보게 됐을 때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특히 이런 쪽에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뱉었던 것보다 나중에 점점 이야기가 커집니다.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예를 들면 처음에 4페이지, 나중에 300페이지. 처음에 소리만 들었어, 나중에 현상을 봤어. 이런 식으로 확대되죠. 인고수완은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거 인고수완의 책입니다. 1998년 11월 책을 하나 냈는데요. 외계인과 인간의 텔레파시라는 책을 씁니다. 현재 지구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외계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면 나 같은 사람, 인고수완입니다. 나 같은 채널러가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
일반인은 못 알아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엔 다 된다고 하더니요. 그걸 투시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달 뒷면을 투시해봤는데 달 뒷면에 빌딩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인간처럼 보이는 기이한 생명체들이 땅을 파고 있었다. 이 책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외계인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걸 알고 있다 해서 정부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감시하는 외계인들의 모습을 알고 싶은데 자신들은 못 보다 보니 나 같은 영매 채널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다. 그 여기 또 사례도 하나 얘기합니다. 자기가 슈퍼마켓을 갔다 왔는데 인간의 모습을 한 외계인을 마주쳤다. 그리고 공격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부와 언론은 무조건 부정해야 되고 강제로 항시 감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초능력, 감각, 그리고 직관력 이런 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회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리모트 뷰잉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명상.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심신을 단련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깊게 하며 뭔가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의 능력을 다 쓰는 건 아니니 그것에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점점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대단하다, 특이한 능력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으신지요? 자신은 특별한 채널러다. 너희도 연습해서 극단에 엄청난 경지에 오르면 나처럼 채널러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의 능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뛰어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고스와 함께 당신은 왜 유리겔라와 함께 채널러의 역할을 하셨나요? 이 사람은 채널러가 아니었는데 그게 안 보이셨던 건가요? 저는 이름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깨지면서 엄청난 학회가 하나 생겨요. 그 무슨 좀 돈이 많았던 사람? 뭐 잘 기억은 안 나요. 저 예전에 읽었던 거라 어떤 기사를 읽었던 거라서. 근데 그 사람이 초능력 집단을 만드는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제 민간 기업이 움직이게 된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뭐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돈벌이가 돼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만들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진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진짜 정말 개망신을 당해요. 그 안에 최종 선발된 그 요원들이 있어요. 요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리모트 뷰잉 같은, 그러니까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개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3명인가 4명인가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중에 2명이 뻥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 우리 마술사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거 누가 한 거냐면 제임스 랜디가 했어요. 그 초능력 사냥꾼이라고 알려진 마술사 그 제임스 랜디가 그걸 박살을 내야 되잖아요. 딱 봐도 뻥인데.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요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보고 오 대박 이런 거예요. 와 신기하다. 얘는 초능력자가 맞아. 응 마술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박살 한번 났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인간의 직관력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회도 존재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명상을 통한 그 직관력을 키우면서 막 그런 학회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되게 깊게 인간의 뭐 성찰, 되게 철학적인 관점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저도 가능할 수 있고. 왜냐면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 직감이라는 거? 왠지 느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다 한 번쯤은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다면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저도 당연히 알고 인정하고 저도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닌 애들이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자체도 잘못된 집단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학회 자체도 엥뻥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 존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악용하는 이상한 애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문제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제 전달해드린 거고, 왜냐면 뒷이야기죠. 여기까지 영상을 다 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제가 미리 예언을 해드릴까요? 또 저는 방송을 하면 직감 능력이 들었어요. 직감이 들었어요. 댓글에 바로 이런 게 달려요. 야, 너 직감 무시하냐? 초능력 있어. 영매 채널러 있어. 야, 너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무시해? 이런 댓글 달려요. 저도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직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각이 되게 풍부해졌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지금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잘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준비를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확률상 거의 99% 정도는, 90% 이상은 맞을 거야. 왜냐면 내가 밤 10시에 올릴 거거든요. 그럼 저도 초능력자인가요? 제가 초능력자인 척 하는 방법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며 잠들려고 하시죠. 제 영상 보면 이상하게 잠이 오죠. 이런 얘기예요. 감사합니다.